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 마지막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 예약하고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요 세 개가 상당히 시험 출제 빈도도 높고 사실 요놈 외울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걸 끝내고 오늘은 요 매매 계약의 효력 부분하고 환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교환이 분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포인트를 좀 보시면, 매매 계약에서 비용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근데 등기 비용은 관례상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환매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환매 특약의 등기가 늦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늦게 되면 환매 특약의 등기가 제3자보다 늦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충금이란 게 교환에서 나오는데 이 보충금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충금은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교환보다도 책을 위주로 요거는 나오는 것만 우리가 밑줄 그면서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을 보겠는데 일단 매매 계약에서의 비용은 자, 밑줄 그세요. 매매 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요. 동등하게 내는 거예요. 반씩. 그리고 요거 보세요. 측량 비용, 특히 요 측량 비용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는 게 측량 비용이라던가 계약서 작성 비용, 감정 평가 비용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측량 비용이 여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에 속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규정도 달리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정하면 매수인이 다 내기로 한다. 매도인이 다 내기로 한다. 이런 약정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등기 비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등기 비용은 앞에 막 있는데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밑줄 여기다가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여기까지. 요거. 자,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도인의 의무는 당연히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깨끗하게 가압류나 저당권이 잡히지 않은 그런 제한 물건이 없는 그런 깨끗한 재산을 넘겨주라 이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시험 나올 여지도 없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에서 부동산 소유권 다른 권리들도 그죠?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매매 등기 외에 목적 부동산 점유도 요런 거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점유도 이전을 해줘야 되니까 점유까지 이전해야 돼야 된다. 그리고 종된 권리, 종물 이전해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383페이지 보시면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과실은 그럼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또 인도 받잖아요. 그죠? 뭐 요런 과정이 있는데 요렇게 서로 인도가 되고 잔금 치르고 이럴 때 이 중간에 나오는 임대료라던가 그런 과실은 누구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매매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인도를 하지 않잖아요. 인도를 하지 않은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밑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인도하지 않으면 매도인 몫이에요. 여기서는 임대료와 과실 같은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2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매도인 것인데 과실은 그런데 여기 밑줄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 잔금을 완납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과실 수취권을 갖는다. 사실 위에 거는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잔금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대금 이후에는 누구 거야? 매수인. 그 전에는 누구 거?
그렇죠. 매도인 거. 과실은 그렇게 귀속된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의 의무를 보면 대급의 지급 시기는 매매 당사자의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대금 지급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원칙을 먼저. 원칙은 그럼 돈은 어디서 주느냐? 물건을 팔려는 채권자인 매도인의 주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2번의 별표, 이게 중요해요. 자,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도에 동그라미 주세요.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돈을 줄 때는 그 돈을 매도인의 주소가 아니라 어디에서 준다?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도 지급해야 된다. 저기 인도 장소, 여기. 그럼 만약에 이런 겁니다.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거는 등기 서류를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인도하려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돈까지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원래는 매도인의 주소인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로 알아. 인도 장소에서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383페이지 요 쌍괄호 3번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 자, 밑줄 보세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인도받은 날, 요 동그라미.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있고 갑이 을한테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죠? 매수인인데 원래는 이게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니까 잔금을 인도받으면서 치러야 되죠. 근데 인도만 받았대요, 매수인이.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을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목적물에 만약에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어요. 가령 가압류라던가 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대금을 지급을 거절하고 야, 저거 말소해야지 내가 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줄거 놓은 것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이제 환매에 관한 얘기예요. 환매. 자, 그러면 384페이지 환매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자, 환매는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환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환매가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되파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A가 있어요. A가 B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릴 때 이 A가 B한테 5억 빌리면서 원래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먼저 B한테 해줘요.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서 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5억을 갚으면 내가 너한테 요거를 다시 되팔아 줄게 라고 하면서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그럼 환매 특약을 해버리면 A는 이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 권리는 뭐냐? 5억을 다 갚으면 B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소유권자 A가 있다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인 B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환매 특약을 등기를 해야지. 이게 시험에 나왔다면 이겁니다. 등기를 해야지.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지 뭐가 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매 특약의 등기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할 때 부기 등기로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등기할 때 동시에 신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환매 특약의 등기, 환매권 설정 등기 혹은 환매 특약의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 어떻게 해요? 요 A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B가 이 환매권을 설정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C한테 팔 수 있죠. 그러면 A가 돈을 갚은 다음에 만약에 소유권자 C가 있으면 얘한테 야, 나 돈 다 갚았으니까 환매권 행사할게 라고 하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근데 환매 특약의 등기를 안 하면은 제3자에게 팔고 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가 돼 있어야지 요게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환매 특약의 등기보다 어떤 제3자의 등기가 을구에 더 먼저 와 있었다면, 그러면 자 봐봐요. 환매 특약의 등기가 더 제3자의 등기보다 늦게 돼 있었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먼저 돼 있어야지 대항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게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권리보다 늦게 등기가 돼 있으면은 그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셨죠? 이게 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저랑 같이 줄 그으면서 한번 봐봐요. 그럼 환매랑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 매도인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갑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빌린 채무자 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보류한다는 것은 환매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매권을 보류해서 돈을 갚기만 하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매권자는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 밑줄,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리고 이 환매권도 요게 일신 전속적인 권리,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밑줄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환매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요 A가 환매권 갖고 있죠. 이거를 가령 4억 주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팔죠. 그럼 갑은 요 5억을 B한테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환매를 얘한테 어떻게 해요? 환매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환매권을 B한테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을 B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환매권도 그래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 목적물은 그냥 한번 보시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2번. 자, 환매의 요건을 한번 볼게요. 환매의 요건 밑줄 그으세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시에 해서 등기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밑줄 요게 중요해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 동그라미.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별표 동그라미 2번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해. 자, 밑줄 환매 특약의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늦게 동그라미 늦게 별표. 늦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자는 환매 특약의 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게 시험에 나왔다면 이거예요.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늦게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매 특약의 등기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아까 우리 환매 특약의 등기가 돼 있죠. 그래도 이 B가 소유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죠. 지금 현재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환매 특약의 등기가 돼 있더라도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환매 특약의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요 부동산을 B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환매 특약의 등기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 특약 등기도 무효가 되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환매 특약의 등기만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게 잘 나오죠. 환매 기간 요거 5년, 부동산 5년 밑줄. 동산 3년은 안 해도 됩니다. 요거. 그런데 자, 밑줄 보세요. 넘지 못해. 5년을 넘지 못해. 그래서 계속 밑줄. 약정 기간이 5년을 넘을 때에는 부동산은 5년으로 단축합니다. 그러니까 약정 기간을 어떤 사람들이 8년이라고 했지만 8년이 아니라 이건 저절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자, 밑줄 보세요. 이를 연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5년, 아까 최고 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5년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환매 기간 내에 환매를 못 하죠. 5년이 지나도 만약에 5년으로 정했는데 5년 동안 돈을 못 갚았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자연히 누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저절로 그냥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의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매권을 실행한다는 거. 환매권을 실행한다는 말은 이건 뭡니까? 돈을 갚았으니까 환매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환매권의 행사는 의사표시로 하되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는 상대방에게 환매 대금을 돈이죠. 돈 요거 빌렸던 돈을 실제로 갚아야 된다. 환매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5년 지나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환매권을 행사하려는 게 원래 요 매수인이었을 텐데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그때는 그 전득자에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자, 밑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서 즉 밑줄 환매권자는 전득자 동그라미 전득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전득자에게 하는 겁니다. 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요 갑을로 한 게 아니라 B로 했구나. 요 B 있죠? B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환매권을 전득자인 C한테 행사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환매 효과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자, 환매 효과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 환매권 돈 빌려줬지만 이자는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그 매수인이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어떻게 해요? 이자하고 서로 상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쌍괄호 4번 요 밑줄 보세요. 환매권 행사로 인해선 뭐가 성립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길게 적어놨는데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환매권 행사가 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 토지가 나대지였거든요.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A예요. 얘가 채무자야. 그래서 돈을 B한테 빌려줬죠. 돈을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B가 이제 채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5년 기간을 5년으로 정했는데 5년 후엔 A가 돈 갚으면 줘야 되죠. 근데 B가 자기 토지 소유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자기 건물 지었어. 그래서 B 건물이 됐죠. 근데 이제 5년 후에 A가 환매권을 행사해 버리면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이제 A게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바뀌었죠. 그런데 이 B가 얘가 돈 갚으면 어차피 이 토지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건물을 지어? 이런 거는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냥 요거 다 볼 필요 없이
환매권 행사로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찍어드린 거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교환을 보겠습니다. 교환. 자, 그러면 우리 이 교환에서요, 이 보충금을 한번 보자고요. 보충금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충금의 정의 한번 볼까요? 자, 보충금이란 교환 목적물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서 방금 전에 우리 요 주택하고 토지하고 서로 가치가 달랐죠. 그래서 3억 원을 더 얹어준 요게 보충금이었어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은 약정하면서 아울러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때 지급되는 금전을 보충금이라 한다. 오케이. 2번 보충금에는 밑줄 그세요. 보충금은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간주. 밑줄. 이게 보충금 돈인데 요 돈 조금 주고 받았다고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되니까 밑줄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 계획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채무 불이행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5번 판례가 괜히 쓸데없이 쉬운 건데 길기만 하고 좀 쉬운 건데 괜히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밑줄 보세요.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그럼 여기 괄호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 밑줄.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A가 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A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5억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7억짜리예요. 근데 이 토지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냐면 근저당권 2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생각하지 말고 A의 건물과 B의 토지의 차액이 얼마예요? 2억이 차액이죠. 그러면 요 차액을 A가 원래 우리 교환대로 하면 보충금을 줬어야 되는데 보충금을 준 게 아니라 근저당권 토지에 있는 근저당권 2억을 내가 해결할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가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2억을 A가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 2억의 차이가 나니까. 그랬을 때는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 건물만 이전해 주면은 얘 의무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액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만 주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적어놨지만.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교환의 효력을 보면요. 이 교환 목적물도 담보 책임을 부담해요. 이게 매매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것도 담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요게 중요해요. 요거. 자,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자,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어.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요 건물이랑 요 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게 시장에서 한 5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이 건물은 한 7억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왜? 왜냐면 자기 물건을 조금 더 비싸게 팔아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할 때 요 시가에 대해서 좀 과장해서 높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가가 있는데 5억이라고 있는데 5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핵심 체크 387페이지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그죠? 인도와 동시니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맞죠? 미국과 동시에면 미국 장소. 아, 이거 그냥 썰렁한 농담인데 인도잖아. 인도와 동시에니까 인도로 가야지. 파키스탄 근처면 파키스탄으로 갔겠지만. 오케이. 2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과실수취권은 매도 아니죠. 왜? 매매 대금 모두 지급하면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한테 있죠. 그리고 이건 틀렸죠. 과실수취권. 3번.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분분한다. 틀렸습니다. 왜? 등기 비용이 빠져야지.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죠. 쌍방이 분분한 게 아니라. 4번. 매매 계약에서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획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틀렸네. 그죠? 5번. 교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죠. 이게 매매와 유사하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치죠. 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 특약도 무효가 된다. 7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환매권자는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왜? 환매 특약 등기가 제3자보다 늦게 되면은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9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집하는 자에 대해서 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죠. 왜? 등기해야지 이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등기 안 하면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매매 비용, 측량 비용 같은 건 균분 부담, 등기 비용, 매수인 부담. 환매 특약 등기가 늦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환매 기간 5년 넘지 못하고요. 보충금이 지급되더라도 교환이라고 했어요.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요게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이 교재에서 찍어드린 거 있죠?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